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학의 이하라입니다. 2024년 새해 밝은 지도 어느덧 한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뭐 이 시기가 되면 뭐 아니면 도죠. 공부가 아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새롭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 뭐 이 모든 분들이 다 이 시기는요, 똑같이 새해를 맞이했고 마음만은 다 똑같을 거라고 보여요. 마음이 뭐죠? 뭐 지금 공부가 되건 아니면 새롭게 마음을 먹건 간에 어쨌든 올해 합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뭐 1년이든 반년이든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전체 간호학에 대한 이해 및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이제 같이 하게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서요. 첫 시간에는 뭐 정확한 수업에 딱 들어가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이 시기에는 이제 꼭 1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반기 시기에는 어떻게 공부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조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1교시는 여러분들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자, 담소를 나누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지해 드릴 거는요, 진도표입니다. 진도표는요, 카페에도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사이트에도 올려져 있을 겁니다. 제가 지스쿨 사이트나 카페는 제가 사실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카페는 카페지기 선생님을 따로 모셨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는 아마 학원에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이제 이 1년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는 데 있어서 1월에 지역사회, 2월에 성인, 3월에 뭐 성인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4월, 3, 4월 해가지고 모성 플러스 정신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목이 단계별로 나갈 때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진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여지껏 공부했던 방식을 가지고 이 고시에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물론 초시생 분들은 더 심할 거고요. 장수생 분들도요. 내가 방법은 아는데요 하면서 다시 옛날에 편안하게 공부했던 나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제가 관찰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육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공의 점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말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전공이 60점이었어요. 전공 60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 아니에요? 근데 교육학이 10점인가 나왔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나? 그래서 경기권 이상의 학교를 떨어졌다,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58점이고 교육학 12점에서 떨어졌다, 뭐 이러신 분도 계셨고. 자, 그 말은 뭐다? 점점점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나름 평이하게 나와서 점수를 받기에 좋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반면 교육학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끔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간혹 쉽게 나오기도 해서 우리에게 심지어 교육학의 당락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 여러분의 당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변화무쌍한 시험의 시장에서 내가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다?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합격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얼마만큼 내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1년의 성패가 가늠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진도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을 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는 10시부터 5시라고 했지만 지방에서도 올라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10시로 잡았어요. 자, 10시부터 5시까지라고 했지만 6시, 7시까지도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건 그때그때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5시라고 쓴 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루에 6시간, 뭐 식사 시간 플러스 하면은 이제 7시간.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죠.
6시간 강의만 들으면 되니까 내가 인강으로 들으시는 경우는 1.5배수로 들으면 한 4시간만 들으면 되겠네. 이렇게 일단 마음을 먼저 편하게 가지고 그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공부를 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간을 먼저 적어보았습니다. 물론 끝나는 시간은 그때그때 변동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강의의 양을 굉장히 늘리지는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강의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공부할 시간이 적어져요. 그래서 물론 뭐 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강의 자체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키워드를 잘 암기해서 그 키워드가 잘 인출될 수 있을지를 도와주는 그런 방향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지역사회는 일단 9회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재는 제가 좀 이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강의 자체는 워낙 들으셨던 분이 다시 들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교재가 많이 바뀌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많으셨어요. 물론 교재는 바뀌어요. 어쩔 수 없죠. 법이든 어떤 여러 가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수록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는 사이사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도 꼭 새로운 교재를 꼭 사야 돼요? 이러신 분들은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뀌는 교재에 대한 내용을 첫 시간에는 제가 수록해 놨어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바뀌니까 사실 큰 틀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라 이런 의미로 1교시는 교재를 직접 수록해 놓았고 다 수록한 건 아니죠. 일부분 수록을 해 놓았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찾아서 얼마만큼 교재가 바뀌었는지 참고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살지 말지를 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제가 교과서의 대략 이거는요, 우리 교과서는 70페이지 정도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뭐 70 몇 페이지, 140 몇 페이지, 210 몇 페이지 이렇게 끊기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굳이 교과서 페이지를 쓰지 않은 이유는 간혹 일부 선생님들을 보니까 재수생, 삼수생 선생님들은 다른 책이 더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가 초시 때 공부했던 책이 다른 책이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막 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목차별로 진도를 여러분들에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큼은 강의를 듣기 전날쯤에는 한 번은 눈으로 다루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물론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월과 4월의 공부법이 되겠어요. 자, 1월과 4월은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합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 내가 초시냐 제시냐, 그다음에 내가 밤에 공부하느냐 낮에 공부하는 스타일이냐, 내가 계획적으로 공부하느냐 즉흥적으로 공부하느냐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공부 방식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돼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그려놓은 이 큰 틀은요. 뭐다? 고시의 공부 방법, 즉 저도 고시를 7년 이상 하면서 제가 정말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주변에 있는 고시 합격하거나 뭐 그때 제가 했던 공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양이 많은 그리고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단기간에 붙었니? 혹은 너희들은 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공부의 가닥을 잡고 1차를 붙었니? 혹 객관식일 때도 그렇고 주관식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니?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수집했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그런 내용들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시생들, 다시 말해서 고시생과 비고시생의 차이가 뭐예요? 비고시생은요. 그냥 우리 비고시생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뭐예요? 그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가벼운 자격증들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고시라고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일종의 잡이 되고 직업이 되고요. 고시생 자체가 직업이신 분들도 많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내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최소 1년은 내 삶을 갈아 넣어야 돼요. 1년을 갈아 넣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어디에 적을 두지 않고 다시 말해서 백수인 상태에서 혹은 뭐 일을 하시는 거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더더욱더 내가 어쨌든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1년이란 시간 안배를 스스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시험에 1년간 노력한 부분이 승과 패, 즉 성과 패인 거죠. 다시 말해서 뭐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라는 결과 하나만을 갖게 되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 제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고시 상황이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패턴은 버리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고시생 모드로 고시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고시생의 패턴이 뭔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시생의 패턴은요. 스스로 1년을 계획해야 돼요. 스스로 1년을 계획한다는 말은 뭐죠? 내 스스로, 물론 학원의 범위를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일단 차지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1년간 내가 사용할 비용, 내가 사용할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공부의 양,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흐트러질 수 있는지, 그럼 내가 공부에 얼마만큼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계략적인 것들을 공부 시작 전에는 반드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시를 들어가는 1년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된다라고 봐요. 제가 고시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패턴, 즉 저 옛날에 제가 실패했던 뭐 그런 많은 패턴을 고려했을 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자, 첫 단추를 잘못 낀다는 의미가 뭐냐? 공부 방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 공부 방법이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고시생의 공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고시생의 공부 방법은 뭐다? 나에게 주어진 이 1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1년 커리큘럼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누가 강의 잘하는데 우르르르 그 사람 거 강의 끊고, 그 다음에 그냥 책은 뭐가 좋대 우르르르 그 책 그냥 사고, 그 다음에 나 이제 고시생이야. 마음은 강하게 먹고 강의 들어야지. 아무 계획 없이 강의 클릭하고 쭉 강의 듣고 무슨 강의가 이렇게 많아. 6시간, 7시간이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이렇게 평가 한번 하고 강의 한번 다 들은 다음에 책 한번 들었으니까 막 줄 쫙쫙쫙 뭐 자대고 열심히 그러셨겠죠? 줄 한번 긋고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보고 깜지를 써보든 뭐 노트 정리를 하든 정리해보고 하루에 나 이제 오늘 복습했으니까 공부 다 끝났다. 끝. 이렇게 하시면서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6월쯤 되고 7월쯤 돼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지 라고 하면 어떻다? 머릿속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공부 방식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돼요? 최소 한 달 전쯤에 시험범위나 시간이 주어지면 한 달간 대충 공부해서 그 한 달 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 이런 시간도 짧고 범위도 짧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하고, 이런 공부 방식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던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그런 병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1년의 고시생 공부 방식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만 고시생의 공부 방식을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1년을 먼저 여러분이 나 이제 1월이야. 공부 시작해야지. 막 열에 막 차시는 분들도 있고 어떡해 또 1월이네. 근데 공부가 너무 안 돼. 1차 왜 내가 그 점수로 된 거야? 내가 왜 교육학을 그 점수밖에 못 받은 거야? 혹은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그분들은 이제 뭐 설령 떨어지면 3월부터 한다 손치다. 2월에는 막 방황해서 잘 못해요. 3월부터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1월에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3월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상관없어요. 이 강의를 3월에 다시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마음가짐은 리셋하는 거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내가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앉아서 내가 내 1년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1년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주로 따라가는 커리에 맞춰서 뭐 공부 진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겠죠. 공부 진도는 꼭 여러분들이 안 짜셔도 돼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뭐 학원 강사님들의 공부 커리, 내가 따라가려는 사람의 어떤 스케줄, 이런 것들을 따라가셔도 다 상관없지만 어쨌든 공부 진도는 한번 훑어보셔라라는 거죠. 그러면 1년의 공부 진도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간
여러분들이 공부 진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훑으셨다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1년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노트나 수첩 이런 거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침형 인간이었지. 그러면 나는 대충 이거 뭐 예시예요. 이 부분은 지울 거예요. 대충 나는 7시부터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혹은 나는 기간제였지. 그러면 나는 9시부터는 뭐 6시까지 혹은 뭐 학교마다 다르니까 4시 반까지는 학교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잘 할 수가 없어. 또 혹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나는 4시 반에서 5시 반에 밥을 먹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5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자녀들 식사를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좀 빼야지. 뭐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대로 시간 안배를 쭉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하루에 순공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나와. 뭐 상반기니까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빼고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 빼고 애들 등하원 시간 빼고 저녁 챙겨주는 시간 빼고 남편 저녁 챙겨주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시간을 합치면 순공 6시간이 나와. 이런 물론 뭐 올인하시는 분들은 더 좋고 올인하시는 분은 나는 그래 8시부터 아침을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할 거야. 일단 이게 내 순공 시간이야. 이거는 훨씬 더 쉽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의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순공 시간을 스스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6시간 내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감을 잡고 먼저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전체 1년 진도를 한번 훑어보시고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 이거는 이제 활용 시간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활용 시간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비활용 시간은 뭐예요? 내가 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등교 시간, 출근 시간이라고 해볼까요? 우리는 학생이 아니니까. 출근 시간,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준다. 식사 준비 시간, 집을 청소한다. 뭐 등등등. 이런 시간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비활용 시간까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뭐가 돼요?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종이에다가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자, 이미지 메이킹이란 무엇이냐?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이건 다 공부하는 첫날에 딱 공부한다고 무조건 공부한다 강의 첫날 딱 듣고 그 부분만큼 복습하고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1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 번은 돌아보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초시든 제시든 삼시든 제가 보니 정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에 방향성과 그리고 그 공부가 흔들릴 때 반드시 모든 인간이 슬럼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날 앉으셔서 얼마나 공부하기 전에 뭐 의지는 막 있어요. 공부는 하고 싶지만 아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혹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방향을 잃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 정말 항상 커트라인 근처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선생님 전공은 정말 잘했는데 교육학 때문에 떨어졌어 이러신 분들 진짜 제 주변에 많거든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제가 정말 연 2년간은 첫 해에는 거의 100% 그 다음에는 90 몇 프로의 직강 합격률을 1차 합격률을 자랑했다가 올해는 한 50% 정도 합격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연락이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점수를 모르지만 떨어졌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의 정말 대다수가 교육학 10점, 12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올해는 내가 정말 수시로 교육학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레이저가 막 뿜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돌려 말하면 그래 전공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은 내가 끌어올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 교육학까지 좀 더 여러분들이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제 교육학까지도 물론 수업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인드 세팅을 해드릴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느냐? 앉으셔서 생각하세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게 공부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 뭐 학교가 뭐 시간을 이렇게 해볼게요.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 예를 들면
나는 학생들이 좋다. 나는 멋진 보건교사가 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런 사진을 출력하세요. 여러분들의 원했던 중고등학교 사진이든 아니면 괜찮은 남학생들 사진이든 얼굴 따다다다다 물론 변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물론 정우성 사진, 이정재 사진 걔들이 교복 입고 있던 사진들. 선생님 왜 이렇게 나이가 나요? 그분들은 너무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BTS가 그분들이 또 군대를 가셨죠. 자, 이런 사진들을 얼마나 좋아요. 하루 정도는 그렇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미지 메이킹 해보시라고요. 주말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보건교사든 뭐든 이런 멋지진 않죠. 사실 보건교사가 뭐가 그렇게 멋져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되고 싶은 분야의 분이기 때문에 멋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내 사진을 붙이세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심상화를 시켜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벽에 붙여요. 정말 교사가 되고 싶다.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아니면 선생님 저 이미 기간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간제 하시면 내가 지금 있는 학교, 우리 학생들, 나와 함께 찍은 사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크게 출력해서 벽에 붙여놓으시라고요. 혹은 선생님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학교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학교의 뜻은 있지만 학교라는 곳이 우리 간호사에게서 얻을 수 없는 베네핏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병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을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내가 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방학이 있고 연금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그래서 내가 내 아이들을 조금 더 덜 왜냐면 병원에서 막 일하면 내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잖아요. 맨날 타고 오고 이러면 애들한테도 제가 같이 화가 날 수 있으니까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것의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림을 그리든 그냥 큰 사진 아무거나 하나 뽑으시든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심상화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너무너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진을 붙이느냐. 선생님 제가 정말 합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수생인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가 4살,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 아이가 6살이에요.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아이를 제대로 다 봐주지 못하고 아이를 던져놓은 상태로 공부한다고 하면서 또 미안하니까 아이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육아도 제대로 되게 못해서 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해요. 내후년이면 예를 들어서 내후년이면 혹은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제가 반드시 합격해서 그 아이와 함께 초등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도 하신 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단 하나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세요. 자, 하와이 사진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위가 뭡니까? 하와이 사진이에요. 하와이 사진에다가 선생님과 아이, 남편도 짐꾼. 미안해요. 왜냐면 우리 공부할 때 물론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게 도와주지 않으므로 제 심리가 반영돼요. 남편은 짐꾼. 아이가 여럿이면 좋아요. 너무 다복하죠? 아이와 함께 방학 때 하와이 한 달 살기 하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아이에게 너무 많이 신경을 못 써줬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뭔가 엄마의 사랑의 부재를 느끼고 엄마로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반드시 합격해서 남은 아이와의 행복한 그런 방학을 꿈꾸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에 우리 애들 사진하고 이렇게 남편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남편은 없으면 어때요? 이게 없어지는 게 사라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있어라 회사에 있어라. 물론 남편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뭐가 흠이에요. 그러면은 내 자식들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벽에 딱 붙여놓으세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뭔가 하나 굉장히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갖고 싶은 거를 몇 년 전이죠. 벌써 몇 년 전에 집에다가 정말 크게 딱 붙였어요. 딱 큰 사진을 붙였더니 저희 남편이 야, 좀 이상해. 또라이 같아. 전 이렇게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무슨 저런 우리 집 부동산 다니는데 저런 사진을 집에다 붙여놨어. 근데 저는 그게 제 이미지 메이킹이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를 한 번은 내가 도전해서 갖고 싶다.
물론 결국 그건 아직은 못 가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 그 과정이 되는 그걸 얻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쌓고 저도 쌓아나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정말 되더라고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요. 그거와 유사한 것들이 한 해 채워지는 거를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합격하신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봤을 때 이런 마음의 열망을 강하게 품고 있었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합격률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꼭 이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1년간 힘들어지실 거예요. 선생님, 저 아이가 너무 낳고 싶은데요. 공부 때문에 1년 미뤘어요. 저 내년이면 뭐 36이 되고 7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이 사진을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보건책 혹은 보건교사 사진. 진짜, 그리고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벽에 붙여놓든. 그 다음에 내가 공부가 안 될 때마다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아이와 함께하는, 내 방학마다 한 달 살게 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모습, 내가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빨리 합격 후에 갖는 모습. 간혹 어떤 선생님은요, 미국을 붙여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젊은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보건교사가 끝이 아니다. 보건교사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진해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특히 젊은 선생님들은. 그랬더니 지금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앵클렉스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요, 공부할 때 내가 교사가 되고 미국에도 다니면서 영주권을 따서 아이와 함께 미국에서 좀 살아보겠다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뭐다? 1년간 내가 어떤 걸 공부할지 쭉 한번 잡고 그것만 딱 보면 이제 질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쓸 수 없는 시간을 딱 분배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시간 활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일단 분배를 한 다음에, 왜냐면 다 거기서 딱 너무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좌절한단 말이에요. 내 왜 시간 이거밖에 없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크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아예 심상화시켜서 사진이나 그림으로 붙여 놓으시란 말이에요. 크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죠. 선생님 되게 웃긴데요?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지피지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잡고 이제 뭐 재밌잖아요. 뭐 오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있겠죠. 이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요. 바로 여기에 적어놨어요. 자, 아까도 제가 저기 맨 위에서 봤지만 이건 뭐예요? 1월부터 4월까지의 공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강의만 듣고 그 강의 범위 내로 앞장에 책만 읽고 그것만 뭐 깜지 쓰든 정리하든 하면서 오늘 하루 공부 끝!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거 강의 듣고 뭐 정리하고 깜지 쓰고 공부 끝! 이렇게 하지 마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어떻게 해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월부터 4월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여기 제가 먼저 어디에 있냐면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할게요. 이 시기에는요. 이건 지금 제가 대충 전공에 대한 공부 방법을 이야기한 거지만 전공 플러스 교육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50대 50 혹은 교육학이 60이 돼도 돼요. 여기는 이거는 교육학이고 이건 전공이거든요. 이렇게 상반기에는 교육학을 정말 잡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써놨죠? 이 시기에 교육학을 잡기, 놓치면 교육학으로 계속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시생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시생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올해 작년 같은 시험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교육학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 교육학은 1교시에 시험 봐요. 1교시에 시험 본다는 의미는 뭐예요? 교육학에서 망쳐버리면 기분이 안 좋아서 2교시, 3교시 쉬웠던 전공도 망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진 과목이 교육학이라는 거죠. 배점 20점밖에 안 되지만 내 심리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교육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학을 중시 여기셔야 돼요. 20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결국은 8대2로 공부할 거예요. 전공은 8, 교육학은 2로 공부할 거지만 그 2에서 올곧이 100%는 언제? 1월, 2월에 쓰면서 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막 제가 말했잖아요. 이 전공의 앞부분에 글자를 외우려고 하는 순간에 머리가 돌아버려요. 양도 많고 또 처음에는 내가 뭘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특히 재수생분들도 그래요. 마음 새로 잡아서 이러셔도 앞장부터 책만 들들들 외우려고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 2월에는요. 교육학을 반드시 잡아라. 지금은 교육학에 비중을 많이 두시면서 선생님 그러면 전공은 어떻게 공부해요? 사실 여기서 암기만, 여기 암기라고 쓰긴 했지만 구체적인 암기만 버려도 교육학을 60%를 교육학에 할애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암기라는 건 뭐예요? 앉아가지고 막 줄글 외우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하루가 다 가는데 일단 통줄글의 암기는 1월부터 4월에는 버려라. 내가 여지껏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도 물론 이게 나한테 너무 잘 맞아요. 저는 책만 보면 줄글이 막 줄줄줄 외워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닌 일반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줄글 외우는데 하루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에는요. 교육학을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하지만 전공도 하죠. 특히 전공은 1월에는 지역사회에 나가고 2월에는 성인이 나가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누적 공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첫 번째,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큰 그림이란 뭐예요? 목차예요. 먼저 여러분, 저부터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 아니 우리 간호학이라는 과목은 학문적인 과목도 아니었고 실습 위주, 실무 위주에서 교육으로, 과목으로 전환된 그런 과목인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학이 그림이 그려져요? 막 이런 것들. 안 그려주시면 그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큰 그림은 좀 이따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큰 그림을 그려서 목차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이 목차는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일 누적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차는 매일 공부한다. 이렇게 근데 언제까지요? 지금 1월부터 4월이니까 그 1월부터 4월까지만 매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마지막에 한 2, 3주 지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려요. 한 3분이면 전체가 쫙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블룸이라는 학자는 얘기해요. 학습은 암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학습의 양이 정해져 있을 때예요. 그 말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알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월부터 4월까지 막 암기라고 해서 이해라고 해서 막 모든 걸 다 이해한다 이걸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암기하라고 하면 더 여러분들이 갈 곳을 잃어요. 이 많은 걸 왜냐면 그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고 이제 4과목에다가 앞으로 5, 6월에 문제집이 들어가면 또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소 이해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4월 하지만 절대로 암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큰 틀이나 개괄적인 용어, 개념, 키워드 이런 거는 슬슬 암기가 들어가야 되지만 뭐 줄글이나 막 이런 거 이해도 없이 막 다 달달달 외운다? 이거는 크게 소용이 없다. 어차피 돌아서면 다 까먹는다.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전체를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먼저 큰 그림,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다 그럼 먼저 큰 그림을 그렸죠?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지역사회 간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머릿속으로 아하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부적으로 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맞든 틀리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여기서 필요한 단어는 이걸 것 같아. 이런 용어일 것 같아. 이런 큰 틀을 내가 책을 보지도 않고 떠올려 봐야지. 이거 떠올렸을 때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하나의 예예요. 지역사회 간호는 그래 지역사회 간호를 어떻게 잘하는지 이론이 있을 거야. 이론은 건강신념 모형이라는 게 이론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떠올리는 거잖아요. 건강신념 모형은 그래 믿음 혹은 신념으로 인해서 건강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야. 믿음 신념이 뭐지? 막 이러면 이제 그래 믿음 신념은 심각성이나 뭐 등등등 장애성 유익성 뭐 이런 것들 민심하니까 민감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야. 민감성, 심각성, 장애성, 이익성 이런 것들은 키워드가 되는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크게 개념을 자꾸 확장시키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자꾸 떠올릴 수 있게끔 제가 얘기했죠. 매일 목차를 그리면서
떠오르게끔 하는 것. 요 정도의 암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앉아가지고 지역사회 간호의 예, 지역사회 간호의 예, 지역사회란 지역사회는 뭐 지리적 경계와 뭐 사회문화 요인들이 함께하는 뭐 공동의 집합체이다 등등등등등 이렇게 자꾸 문장으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크게 이해하시면서 거기에서 한번 내가 이해한 거를 떠올려 보려고 할 때 그때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 정도의 암기는 1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암기가 되려면 뭐가 돼요? 키워드가 추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키워드를 추출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키워드인지도 몰라요. 아무 의미 없어요. 1월부터 4월까지는 맞는 키워드를 추출하든 아닌 걸 추출하든 어차피 5, 6월에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 이 정도만 자꾸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1월부터 4월까지는 그런 개념들이 마구잡이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산출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면은 그 개념들이 제 자리를 잡게 돼요. 만약에 이해는 대충 하고 자꾸 문장만 암기하려고 하시면 그렇게 암기했던 문장들이 막 산발적으로 날아들어서 뭐가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추출하는 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린 그 큰 지도 안에 어떤 세부 안내서 이런 것들, 뭐 집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안내서를 놓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세부적인 키워드들이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뭐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기서쯤에 이런 의미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정도의 키워드가 추출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지역사회라고 하는 지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만들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심상화예요. 자, 심상화라는 건 뭐예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그림이 돼서 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1월부터 4월까지라고 했으니까 성인 간호하기, 아동 간호하기, 모성 간호하기 지속적으로 그림이 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도록 그렇게 심상화시켜야 돼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심상화도 중요하고요. 학습과 관련된 학습 내용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글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림도 들어가야죠. 모든 것들이 혼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해를 도울 때 그리고 또 키워드를 넣어줬을 때 여러분들은 그림과 그 다음에 큰 틀과 키워드들이 연합이 되면 7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 공부는 반복하셔야 돼요. 누적하셔야 되고.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식 학습 방법보다 첫째 날 강사가 여기까지 강의했어. 강의 여기까지 듣고 뭐 일주일 컷 나눠가지고 일주일간이니까는 나는 인강을 들으니까 하루에 1시간씩 들으면 6시간이니까 되겠네? 그럼 그 6시간 어치를 교과서로 환산하면 하루에 뭐 열 몇 페이지씩 되겠네. 70페이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열 몇 페이지를 내가 1시간 강의 듣고 1시간 뭐예요? 1시간이라기보다는 그래 교육학도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교육학 3일 잡고 전공을 3일 하자. 그러면 6시간 강의니까 2시간 강의 잡고 그 2시간 분량은 하루에 교과서가 70페이지 분량이라고 한 강의당 70페이지 분량이라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누면은 한 대략 20몇 페이지 정도 되겠네. 하루에 20몇 페이지 교과서를 보고 달달달 외워야지. 이렇게 아까 시간을 어느 정도 안배하셨을 때 그 정도의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계산은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하셔야 된다? 누적하고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좋아요. 뭐 6으로 나누든 3으로 나누든 뭐 아니면 하루에 다 끝내버리든 그거는 본인의 역량에 맞는 공부 방법이지만 일단 우리가 시간 안배를 했을 때 내가 하루에 6시간 정도 쓸 수 있네? 그렇게 안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배가 되면 이제 여기서의 6시간은 완전히 내가 자리를 차지하는 순 공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 공시간 동안 뭘 해야 되지? 순 공시간 동안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트 정리도 한번 해야 되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책도 한번 읽어보면서 키워드도 한번 추출해 봐야지 이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세요. 강의도 들으시고 정리도 하시고 뭐 다 하세요. 암기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누적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비활용 시간들, 자투리 시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자투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겠어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는요. 자 보세요. 내 수험 공부 시간이 6시간이야. 하루는 24시간인데 왜 6시간이지? 그러면 나 잠은 좀 푹 자야 돼. 7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뺐어. 그러면 대략 한 5시간 정도는 어디 갔지? 이러면 출퇴근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밥 차려 먹고 치우는 시간도 있고 아이 등하원 도와주는 시간도 있고 아이랑 좀 놀아주는 시간도 있어. 이런 것들이 최소 하루에 5-6시간이 돼라고 많이 하세요. 그러면 네, 물론 이제 하루를 8시간에서 3타임으로 나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많게는 뭐 잠자는 시간 8시간이라고 하고 그냥 버리는 시간 8시간 뭐 집중 못하고 이런 시간 8시간이라고 하고 순공부 시간 8시간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8시간 비활용 시간을 어떻게든지 활용 시간으로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복이에요. 어떻게 하죠? 내가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순공부 시간으로 뽑아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 순공부 시간에 했던 내용을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내가 6시간 동안에 강의도 들었어. 2시간 강의 듣고 2시간 책 정리를 했어.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좀 깜짝 쓰면서 외워보려고 했어. 그랬더니 6시간이 끝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든 아니면 교과서에서 들은 내용이 있든 아니면 교과서에 내가 체크해 놓은 내용이 있든 그걸 어떻게 돼요? 계속 인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인출이 안 돼요. 무슨 상반기에 인출이 돼요. 왜 인출이 안 되는지 알아요? 줄글로 인출하려고 하니까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외우려고 하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자투리 시간은 8시간 있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해하고 심상화 시켰잖아요. 자꾸 심상화를 다시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 지역사회 간호의 틀은 뭐지? 이건 좀 이따 틀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틀이 있구나. 이 틀 안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를 한번 해볼까?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래, 지역사회 간호사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그 사람의 보건교사이기도 하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 이 사람들은 변화도,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뭐 뽑았다면, 변화도 촉진해야지, 옹호도 해야지, 막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러다가 막혀요. 역할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난 3개밖에 기억이 안 나지? 그러면 빠르게 교과서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비활용 시간이니까 당장 교과서는 못 보겠죠? 그러면 수첩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역할을 잘 못 외웠으니까 간호사의 역할 체크해 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활용 시간을 다 자꾸만 떠올려 보려고 뭐 밥하면서도 떠올리고 출근하시면서도 떠올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도저히 안 떠올라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다? 그만큼 인풋이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풋이 들어가지는 순간은 막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풋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너무 하루에 많은 양의 공부량을 잡는 것보다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누적하고 내가 어디까지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키워드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지 키워드 정리 하나 없이 뭐 키워드를 꼭 뭐 적어서 정리하라 이건 아니에요. 교과서에 뭐 약간의 뭐 볼드 처리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눈에 좀 보기 쉽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옛날에 하는 어떤 분들을 보니까 빨간색 뭐죠? 지워지는 형광펜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필로 조금 더 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책을 가급적이면 지울 수 있게 왜냐면 지울 수 없는 막 볼펜으로 막 다 체크하시면 10월, 11월에 책이 보기가 싫어져요. 왜냐면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건데 내가 막 빨간색으로 해놨네? 막 이러면은 보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상반기는 꼭 지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표시하시고 자꾸만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누적은요. 또 역시 매일 누적해야 돼요. 아까 제가 목차를 매일 공부하라고 했듯이 짜투리 시간, 그 시간 동안 조금씩이라도 지역사회 간호사가 하는 일이 뭐였지? 역할이 뭐였지? 생각하고 그럼 그 간호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지? 그 목표는 뭐지? 건강을 증진하는 거였나? 건강을 증진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지?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지? 연역을 물어보는 거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면서 어제도 떠올려보고 오늘도 떠올려보고 내일도 떠올려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자꾸 반복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포인트 20개 교육학 1월부터 4월까지 반드시 교육학 잡아야 돼요. 제가 올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시 마음가짐을 정말 다잡게 된 계기가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만했어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봐드리면 다 합격했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뭐 여러분들도 뭐 건너 건너 다 소문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저 사람이 봐주면 합격한대. 그런데 올해 그 전공이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을 제가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충격을 자꾸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몇몇 선생님들은 강의를 꼭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었고 저랑 맞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 단기간 내에 쉽게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개발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올해 그런 비범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새 출발의 기분으로 왔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것들 교육학 찾는 거 플러스 알파로 또 뭐다? 공부 습관을 자꾸 형성하도록 하세요. 공부 습관이 뭐냐? 아까 우리가 시간 체크했죠? 시간 체크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순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알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순공부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책상에 앉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죽겠죠. 핸드폰도 보고 싶고 막 꿈틀꿈틀하고 왜냐면 초시생분들은 공부 습관이 안 잡혀서 그렇고 재시생분들도 뭐예요? 마음이 안 잡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상에 앉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막 보고 싶고 막 요즘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보고 싶고. 물론 초반에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뇌의 과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반기 계속 얘기 드린 건데 여러분들의 신경세포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죽는 속도도 훨씬 빨라요. 그 말이 뭐예요? 신경세포, 즉 뇌의 가소성은 뭐예요? 내가 활용하는 부분은 계속 뉴런은 계속 가지를 쳐요. 반면에 내가 활용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뉴런의 가지치기가 꺾여버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요. 20대까지는 그래도 죽는 속도보다는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뭐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성장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빨라요. 뇌의 신경세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의 우리가 죽는 부분이 다른 부분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뭐 핸드폰 잘 보는 능력, 뭐 드라마 보면서 잘 이해하는 능력, 검색 능력 이런 거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떤 거를 살려야 돼요? 오래 책상에 앉아있는 능력, 책을 보고 이해 안 돼도 괴롭지만 참는 능력, 그 읽고 또 읽으려고 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요.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부 습관 형성은요.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3개월이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습관 형성하는데 3개월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습관을 형성하는 노력을 하세요. 자, 어떻게 형성한다? 주어진 순공 시간은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딴짓하지 말기, 엉덩이 힘을 키우기 이런 거 플러스 알파로 비활용 시간은 어떻게 한다? 내가 자꾸 인출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출 능력도 습관이에요. 인출 능력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이 여러분 몸에 배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히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백날 해봐야 인출이 안 돼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뇌의 신경세포는 어떻다고요? 뉴런은 어떻다고요? 성장 속도보다 이제 나이가 들면 죽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내가 인출을 별로 안 해보고 혹은 선생님 저 작년 11월 이후로 여지껏 공부 안 했어요. 몇 달 지났어요? 11월이 아니라 12월, 1월 이제 뭐 2달 지났네요. 그럼 이제 내년 3월 되면요. 다 까먹어요. 네, 2월 되면은 이제 이 형성된 뉴런은 다 또 많이 가소성이 희미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뉴런이 이제 탈락돼 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가 기껏 형성한 습관 망가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형성했다면 죽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만 이런 고시 공부 방법의 패턴이 내 몸에 있지 않은 사람이 단기간에 만든 고시 고시 생활 습관은 금방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내가 인출하는 나의 능력을 키워보겠다. 나의 뇌의 가소성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다. 4개월간은 어떻게 책을 읽고 이해하는 습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셔야 되고 엉덩이에 앉아있는 엉덩이를 책상에 붙여놓는 습관. 그리고 인출하는 습관. 인출이 안 되면 어때요? 책을 빨리 보고라도 뭔가 한두 개라도 이 키워드 내가 꼭 여기서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습관. 이거는 달달 암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럼 선생님 달달 암기하는 습관을 지금 만들면 안 될까요? 좋죠. 근데 한 문장을 뉴런의 크기가 작다면 한 문장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뉴런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단시간 내에 형성이 안 돼요.
책도 어렸을 때 계속 본 사람들이 굉장히 독서 능력이 풍부한, 독서를 할 때 이해력도 풍부하고 암기도 풍부한 이런 형태의 뉴런이 형성돼 있지,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보고 눈에 사진 찍고 암기하고 그냥 뭐 몇 번만 보면 외워지는 이런 형태의 뉴런을 갖추기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요.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괜찮고, 우리가 간혹 독서 천재, 뭐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다, 아니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꾸준히 계속 그런 능력에 뉴런이 쇠퇴되지 않도록 갖춰왔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왜 있어요? 조금 더 빨리 붙었거나 아니면 큰 꿈을 펼치려고 했거나, 혹은 간혹 이제 초시생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봤을 때 우리는 평균치인 그런 공부하는 능력이 적은 뉴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를 단시간 내에 줄거를 암기한다고 해서 이 뉴런이 확장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단어 암기 능력부터, 책상에 앉아있는 능력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1월부터 4월까지 공부 습관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자꾸 인출하라고 하면 줄글 인출하면 포기하시고, 키워드도 괴로워요. 선생님, 지역사회 키워드, 정의의 키워드가 뭔가요? 지역사회 뭐 유형의 키워드가 뭔가요? 죽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계속 그걸 매일 반복하라고 했잖아요. 매일 하면 0.1, 0.0001만큼씩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5월, 6월 그때도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다가 7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씩은 조금씩 떠올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11월까지 그걸 꾸준히 가져가는 사람은 합격하고, 그걸 가져가지 못하면 이제, 근데 웬만하면 정말 다 만들어요, 전공은. 단지 교육학이 정말 발목을 잡는 게 제가 올해 너무 큰 변수, 작년에 너무 큰 변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셔야 되는 건 공부 습관 형성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지만, 자기와의 약속을 만들고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해내신 분들이 다 붙더라고요. 합격자 선생님들이랑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나한테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혼식이 있었건, 뭐 어떤 학교에서 회식이 있었건, 어떤 시기로 내 공부 시간을 방해하는 행사가 있었어도 나는 집에 와서 하루에 틀을 암기하려고 했던 약속, 혹은 하루에 몇 페이지까지, 뭐 많은 양은 어렵겠지만 하루에 몇 페이지까지, 혹은 강의는 하나 듣겠다는 약속,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나는 나에게 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신 분들은 많이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고를 치르잖아요. 그럼 모고 범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뭐 그렇죠. 7월 모고 범위하고 9월 모고 범위랑 11월 모고 범위가 어떻게 같겠어요. 점점 그 늘어나는 범위에 있어서도 합격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이 모고 범위만큼은 반드시 다 보고 온다라고 나 스스로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 모고 보기 오기 전날에 밤을 샜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제가 반드시 나 스스로하고 약속을 지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모고 준비를 했어요. 라고 하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붙었어요. 뭐 몇 분은 최종 합격도 하셨고, 몇 분은 이제 오래 붙었으니까 굉장히 80몇 점 이렇게 고득점으로 붙고 이러셨거든요. 제가 본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자기하고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하고의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만들 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술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6시간 공부하기, 이런 약속을 만들면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비활용 가능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변수가 있는 날들 있잖아요. 변수가 있는 날들은 내가 이 정도의 양을 공부하겠다. 하루에 6시간 공부하는 걸 하루에, 변수가 있는 날은 1시간 반, 2시간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4시간 분량만큼의 공부는 어떻게 돼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주말을 조금 더 활용하거나 이러면서 일주일 내의 분량은 내가 반드시 끝내겠다. 이런 자기하고의 약속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같은 얘기지만, 그러면서 반드시 이렇게 비활용 시간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올해 반드시 합격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자, 너무너무 아쉬웠던 게, 교육학은 전공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8점, 60점은 높은 점수예요, 여러분. 80점 만점에서. 물론 더 높은 점수 분들도 많으셨죠. 70점. 하지만 반드시 다 70점인 분들이 합격하신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은 전공이 60점이었어요. 이 선생님도 전공이 60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공이 60점인 선생님은요. 또 교육학이 16점이었어요. 올해 시험에. 그러니까 76점으로 일단은 합격하셨다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 안 할게요. 좀 높은 아주 낮은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전공이 60점이었어요. 교육학 10점으로 70점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똑같은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교육학의 발목 잡힘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1, 2월부터 혹은 정 안 되면 3, 4월까지는 반드시 교육학을 1, 2월은 특히 50% 이상을 할애해서 교육학을 좀 잡아놓도록 하시고요. 어차피 하반기 가면 불안해서 교육학이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중하반기 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전공 공부는 어떻게 된다? 크게 이해하면서 심상화시키는 이런 공부로 틀을 잡아가는 공부. 이게 여러분들이 4월까지 하셔야 되는 공부예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큰 틀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